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친중 국가가 필요한 곳이지 반중 국가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중국과 북한은 한패다, 한패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북한과 중국은 한패거리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반중 국가는 북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지금 그 북한이 뭐 친중 국가라고 그러는데 김정은이만큼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최대 반중 국가입니다. 옛날에 중국이 북한이 미국하고 싸운다고 해서 미국과 싸우는 사냥개로 활용을 했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김정일 정권 후반기부터는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아졌고, 그 안 좋아진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중국은 중국식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합니다. 북한은 북한식 개인 독재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식 개혁 개방 시장 경제와 북한식 독재 국가는 이렇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자유 대한민국과 지금 공산당 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옛날에 왕조 형식,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은 그 어떤 왕족 같은 그런 그 체계가 아닙니다.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는 어떤 선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 국민투표가 아니고 공산당 내부의 선거에 의해서 이제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바꿔지는 게 그게 룰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이고, 소련도 과거에 레닌부터 스탈린부터 해가지고 후르시초프 해가지고 계속 바뀌어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권이라는 것은 소유물이 아니고 당의 것입니다, 당의 것. 그 당이 공산당 정권을 위해서 목적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국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은 뭐냐면 공산당이 공산당을 위한 당이 아니라 중국 인민을 우리가 살리는 당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둥서평 주석이 개혁개방으로 중국을 바꿔놓지 않았어요. 이게 공산당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문의는 공산당이지만 과거의 공산당은 공산당 그 자체를 위해 생존했지만 이제는 공산당이 생존하는 목적은 중국 국민의 경제 개발을 통해서 중국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공산당이 같은 이름이지만 국민을 위한 측면이 첨가가 되면서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전행하거나 그 사람이 권력을 이제 사유화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집단 권력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은 한 개인이 독점화된 권력이 아니라 집단 권력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제 권력이 된 건데, 최근에 중국이 후퇴하고 있는 건 뭐냐면 둥서평이 만든 이 권력 구도를 시진핑 주석이 자기 개인 권력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전되는 중국의 기업들이 지금 이 시진핑 독재가 이제 거꾸로 가면서 계속 제약당하고, 또 중국 국민들의 이 자유가 과거 둥서평 시대보다 더 못한 자유가 된 겁니다. 감시당하고 막 또 통제받고 반간첩법 해가지고 막 통제하는 이유가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지금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서 중국을 이제 자기 개인 권력의 욕심 때문에 과거에 선대가 했던 변화의 개혁의 정신을 지금 위반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건 중국의 사정이고, 북한은 뭐냐면 북한 인민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 북한 노동당은. 그냥 오로지 김정은 개인 권력만을 위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피해를 보거나 그 개인이 위험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개혁 개방해가지고 북한 인민들을 잘 살게 하려면 북한 개인 권력은 희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가 없으면 경제 개혁은 할 수가 없어요. 자, 개방해가지고 개혁을 하려면 극단적인 이 개인 우상 숭배가 없어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통제가 느슨해져야 되고, 통제가 느슨해지게 되면 개인 우상 숭배 이 통치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절대로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그거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중국은 서로 상종할 수 없는,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는 미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만 요구했을 뿐이지 북한 정권의 현상 변경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북한 정권의 현상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더 심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미국하고 친한 게 낫죠. 미국은 그냥 비핵화만 하게 되면 내버려 두니까 뭐 어떻게 바꾸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중국은 개혁 개방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극단화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북한과 중국 간에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진핑과 김정은 둘 간에 누구 하나 죽어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싸움이 됐기 때문에
그게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압록강 대교를 중국이 1조 원을 들여가지고 압록강 대교를 만들었습니다. 북중 간에 교류하자고. 근데 그거 폐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만강 대교를 김정은이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두만강 대교. 푸틴과 좀 교류하겠다고 지금 새로 만들고 있어요, 거기다 또. 중국이 자기가 돈 대줘가지고 1조 원짜리 대교를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폐쇄시키고 지금 두만강 위역의 훈천 지역에다가 북로 간의 관계 설정을 위한 대규모의 대교를 지금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중국과는 더 이상 뭐 교류할 것도 없고 그들하고는 서로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 이런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기회가 온 겁니다. 큰 기회가 왔어요. 한중이 손을 잡고 북한을 무너뜨릴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푸틴 뭐 뿔안고 김정은 뿔안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국익이 있는 것이고 중국이 우리가 반중 정서가 있고 미국과 중국과 싸우고 있지만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은 안 무너집니다, 이게. 근데 이제는 중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이걸 우리가 활용해야죠. 네? 이거는 반중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중국과 우리가 협력을 해서 김정은 정권을 아예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짤 때가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식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우리가 중국과 협력을 해가지고 북한을 중국식으로도 개혁해라. 이렇게 압력을 놓고 안 하면 그냥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 탈북자 중국 정부가 지금 계속 북한에 보내고 있는데 이거 중단시켜라. 탈북자를 북한에 안 보내게 되면 북한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안 무너지는 이유가 그 나라 안에서 이제 뭐 민주화 운동 하게 되면 실패하잖아요. 그 결과는 100% 죽음입니다. 100% 죽어야 돼요. 근데 중국이 만약 탈북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가 실패할 경우에 중국으로 날라뛰면 되는 거예요, 그냥. 턱 끼면 그냥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민주화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갈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때 민주화 운동이 가능한 게 뭐냐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명동 성당이라도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못 잡아가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리고 감옥에 가 있어도 전 세계가 압박을 해가지고 지켜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가능한 거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다 죽이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북한처럼. 응? 우리는 죽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사실은. 그게 무슨 뭐 북한보다 잘나가지고 민주화 운동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북한도 지금 극단적인 독재국가, 파시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민주화의 길로 가게 하려면 중국이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막아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중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고 헌법이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을 보호하는 책임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길을 택하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중 간의 협력은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중국을 완전히 닫아내고 중국을 그냥 뭐 이렇게 뭐 상대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우리가 일정한 정도 유지가 돼야 한국 경제가 피해를 안 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북중 간의 갈등 구조가 곧 최고조됐을 때 우리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요. 그리고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국익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국익과 우리 국익이라는 건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 주민들을 살리는 또 변화시켜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주게 하는 이게 우리의 국익인 거죠. 유연하게 한중 관계를 우리가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